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어느덧 또다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날이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또다시 오늘이 지나면 12월에는 또 다른 시장이 또 펼쳐지겠죠. 사실상 뭐 11월 말이라든지 12월 초라든지 사실 뭐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뿐이지 뭐 주식시장에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큰 연관성이 없지만 사람으로서 본다면 11월에는 11월 만에 또 실적이 있을 거고 12월에는 또 12월 만에 또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코스피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시장 상황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똑바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는 더욱더 좋아지는 시장이 나타나겠죠. 자, 시장은 어떻게 오늘도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지 한번 시장부터 그 숙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실 건데요. 1978.10포인트 나타내고 0.2%가 빠지는 모습이고, 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우리가 체감되는 부분은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코스피 종목 500개가 빠지고 있고 270여 개가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390여 개가 오르고 있고 나머지 500여 개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체감되는 부분은 더욱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571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기관이 61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를 가담을 해주지만, 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그죠? 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자, 기관이 지금 이렇게 큰 매도세를 나타내는데 어디에서 큰 매도세를 나타낼까요? 바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저가 매수로 올려서 그 종목군을 오늘 패대기 치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많이 빠졌겠죠. 자, 현대차 0.8%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1% 그리고 3.1%씩 각각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삼성 SDS 급락하죠. 급락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마이너스 7%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0.8%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신한지주가 0.3%대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0.7%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조선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뭔 일인가요? 뭔 일인가요? 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한국카본 뭐 짜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5%에서 6%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더 많이 빠지네요. 자, 조선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실적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수주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로 들어 올렸던 게 누구였죠?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오늘 차익 매물을 계속적으로 출회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조선주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에 의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아니고 수기법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은 바로 단기적인 한계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정유. SK이노베이션, GS, S51 마이너스 5%에서 3%, 마이너스 4%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유주. 간밤에 어떤 일이 또 발생했습니까? 자, 감산을 하지 않겠다. 맞죠? 다시 한 번 더 유가 하락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자, 오늘 메인 뉴스에 어떤 부분이 떴었냐면 1,500원대 휘발유 주유소가 나타났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는 없어요. 지방에는 있던데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그만큼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안 된다. 그러면 실적은 좋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대 개미들을 또다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170만 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대우조선해양이 19,000원대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산업에 대한 수익성이 저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놈에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죠. 뭐예요? 수급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급락이 나타난다. 누구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수급 공백이 나타난다. 기관은 말일 전에 당연히 차익을 따겠죠.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한국전력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5,800원에 올라서면서요. 고가 46,2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찍는 모습 2.9%가 오르는데 한국전력이 오르는 이유는 배당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나 과도하지 않냐.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정적인 주식이 위험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종목이 있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546.26포인트 나타내고요. 0.05%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60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8억 원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1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떠나는 기관이 또다시 코스닥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1.3%대. 자,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1.7%. 자, CJ오쇼핑 0.21%. CJ ENM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지칠지 모르죠. 그래도 소폭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모바일 게임주겠죠. 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7%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원익 IPS가 0.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웹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웹젠을 이번 주에만 한 2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좋은 모습이라고. 자, 이런 수급은 시세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똑같죠.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갔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5.8%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000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오른 이유는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중국 흥행에 대해서 기대감이 증폭되었다라고 하면서 신고가를 갔죠. 자, 이틀 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중국의 FC 모바일 메신저를 중국 시장에서 본격 서비스를 할 것이다. 맞죠? 그 부분이 오늘 반영이 되는 구간이겠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가 이 5,000원대까지 갔어요. 5,270원 저가를 찍었고 100만 주 오늘 거래량 나오고 있고요. 자, 마이너스 7.7%가 빠지고 있습니다. 450원 빠지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LED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신성장 동력 자체가 지금은 동력이 저하됐다는 부분이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도 그렇고요. 지금
조금씩 시간이 걸린다. 위축적인 소비 패턴에 그리고 위축적인 종목 운영이 되어야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104원 80전 나타내고 있고요. 6원 40전이 또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유가도 변동성이 심하고 거기에 환율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금리는 안정됐는데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내일 시장을 모른다는 거죠. 안정적인 투자처를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이럴 때는 개별주가 올라간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삼성전자가 지켜줄 것이라고 보고 1975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오늘 빠지는 종목 많을 건데요. 자, 조선주, 정유주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항상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상로 멘토 그리고 김선윤 멘토의 상담을 꼭 들으시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동을 해야만 계좌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참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삼성 SDS 같은 경우가 6%대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35만 원 깨면서요. 마이너스 7.8%대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이슈가 됐던 건 이겁니다. 외국에서 공매도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거리가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일단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좀 최근 들어 매수하신 분들이 있죠. 네. 4% 이상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테크윈도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쌍바닥이라서 매수하시는 전략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도 보기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심하게 밀립니다. 네, 심하게 밀리면서 대우전해양 같은 경우 7%까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까요? 그냥 화학주도 그냥 냅다 꽂아버리는 느낌? 또 사야 될 종목들은 뭘 사야 될지 헷갈려버리는. 유가가 하락하니까 제가 육해공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대한항공, CJ대한통운, 그리고 하나가 뭐죠? 대한해운 같은 거. 육해공, 네. 유가 관련, 육해공 관련주들이 또 수혜가 되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찾아볼 게 또 없어 보이네요. 유가 하락이니까
항공료가 좀 싸질 수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여행객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로 최근에 강세 흐름이고 이런 포인트만 보이지 딱히 시장 분위기 찾기가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오르는 코스닥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이래요. 연말까지는 좀 그래도 상승 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11월에 급락 이후에 12월 달에 빠른 반등. 뉴욕 증시가 오늘 어제 새벽에 쉬긴 했죠. 추수감사절로 쉬긴 했는데 내일도 일찍 끝납니다. 그 영향보다는 지표의 개선 사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말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종목 급하게 사실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돼버리네요. 천천히 보시고요. 천천히 보시고 내년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하기 전에요. 선상클럽 당첨자가 있습니다. 한 달 이용권을 보내드릴 거예요. 뒷번호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00번님 있고요. 그 다음 0758님 있고요. 자, 이상현 대표님 두 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두 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655번님 그리고 0076번님까지 네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은 저희 서울경제 측에서 전화가 한 번씩 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저희가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할 때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주시면요.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미동전자통신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보셨어요. 많이 밀렸기 때문에 또 거의 1년쯤 이제 지난 종목인데 거의 최저가까지 왔어요. 그렇죠? 4,000원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 나온다.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라인 자체가 여기였었는데 일단 깨고 내려가면서 새로운 라인, 최저점 포인트 라인을 잡게 됐죠.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크진 않습니다. 400억인데요. 실적을 좀 볼게요. 자, 실적 포인트를 보자면 주로 말씀드리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렇죠? 올해가 분기까지 반기가 작년에 33억인데 올해 4억밖에 안 했어요. 하반기 때 아무리 잘해도 작년 실적을 넘어가기 상당히 힘이 들어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승하기 위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실적도 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절대 못 드립니다. 사지 마시고서 다른 종목 보시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이네요. 매수할까요? 5147님, 이상동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인천에 가보면요. 물류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H강입니다. 왜 H 모양으로 생긴 그 철근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다면, 철광석 이런 부분의 원재료를 어디서 수입해 오냐 하면 호주에서 수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공시키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는 부분인데, 자, 한중 FTA가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관세 철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세금을 안 매기겠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매겨요. 그렇게 됐을 때 저가에 대한 부분, 철강에 대한 저가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중국이 차지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되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개선된 수익성 자체가 지금부터는 조금은 불확실성인 요소로밖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대제철인데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맥점 한번 잡아볼게요. 하단에 여기죠. 자, 요 자리입니다. 자, 57,000원, 58,000원인데 요 자리 깨져야 돼요. 지금 요 자리 아직 안 깨졌죠. 요 자리 무조건 깨집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요렇게 힙소로 올라올 때 사세요. 아시겠죠? 요 자리가 맥점이에요. 시청자님,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으로는 58,000원 밑으로 사셔야 돼요. 하지만 주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철강 업종은 접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매도할까요? 8741님 보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130만 원대이시네요. 131만 7천 원이십니다. 비중은 50%시네요. 자, 삼성전자가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가장 핵심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많이 팔리는 제품들 가장 잘 아시겠지만 IT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려요. 뭐 핸드폰도 그렇고요. 태블릿 PC도 그렇고 이 관련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긴 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로 보기는 지금 그에 따른 급등은 아니고 오로지 자사주 매입권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았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호재거리가 분명히 맞는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건데 배당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관들이 워낙에 강한 물량을 매수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사리 꺾이진 않아요. 그러면 이걸 오늘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은 외인이 매수가 좀 돌아오네요. 이거 굉장히 조금 호전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 밀리긴 했지만 상승에 대한 추이는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종목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했어요. 네. 천천히 갔다고요. 조정 받으면서. 지금 급등 나왔죠? 그쵸? 조정 나올 거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매수하셨던 생각을 해본다면은 130만 원대 큰 그림 보시고서 매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 몇 년 보실 생각 아니셨어요? 그렇다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못 참겠다 싶으시면 매수가 이상 갈 때 차라리 다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일단 가져가시는데 반등 시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그러니까 손해 안 보시고 비중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보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매수할까요? 2914님. 이민호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네. 2914번님이 우리은행 매수해도 될까요?를 보내셨는데요. 저는 회사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해도 좋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은행이 악재가 나왔죠. 어떤 악재였냐면 그 텔레뱅킹이 지금 보안에 뚫렸다라는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 자체가 이런 텔레뱅킹이 뭐 보안에 뚫린 걸로 인해서 가치가 크게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자, 신용도로 본다면 우리은행도 A등급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분이 공든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래바람 자체에서 크게 이 공든탑이 무너지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에 대한 은행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예대금리 자체가 지금 1%대로 낮아졌죠. 하지만 가계부채는 더욱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출 상품으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은행권에서의 실적적인 부진은 나타나기는 힘든 업황이구나.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고 중소형 은행일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은 증진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은행은 저는 지금부터는 타이밍적인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주가는 크게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세요. 자, 은행주 빠질 만큼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가격적인 부분 상관없으면 100원, 200원 차이고요. 저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할까요? 5396님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낙폭 과대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 저점 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가격이요. 계속 내려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네. 어디가 바닥일까요? 그냥 요 포인트가 그냥 바닥이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 또 다음 바닥은 여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네. 약간은 좀 봐야 되지 않아요? 손을 그어볼까요? 손을 그어본다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얼마냐면 35,000원 포인트까지도 뭐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어제도 비슷한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아직 좀 삼성 관련주에 엮이기에는 얘는 아직 전혀 인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안 됩니다. 좀 쉬세요. 당분간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이런 거 보실 생각이시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흐름이 안 좋잖아요. 네, 조심해보자. 차라리 다른 걸 보자고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네요. 매도할까요? 1948님, 네, 이성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88,000원이면 정말 말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참 이게 제가 대충 가격대가 감이 옵니다. 언제냐면 이 개인들이 딱 좋아하는 포지션이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다음 날 요렇게 딱 이게 차트가 요렇게 딱 변하잖아요. 아, 요 딱 눌림목이죠. 요 가격이 얼마냐? 88,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참, 요 가격에 차트 보고 이제 딱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렸죠. 좀 많이 빠졌는데, 참, 이게, 진이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게 그래요.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차트 패턴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접근한다. 그런 전문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제 강연에 오신 분들 아시죠? 제가 차트 패턴 100여 개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죠. 이 차트가 꼭 정답은 아니다. 확률일 뿐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과연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럼 못 뚫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게 있는데 발표를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물리고 나니까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하셔야죠. 네. 시청자님,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요 항상 돈이 계속적으로 녹아내립니다. 이게 1억이 내년 되면요 오늘은 그래도 5%밖에 안 빠진 거지 내년 돼서 만약에 잡주하시잖아요 하루에 30% 빠져요. 1억치를 만약에 종목 사면 그날 하루 동안에 7천만 원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게 내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할 수 있다고요? 내년 되면 못합니다. 올해 실컷 하세요. 대신 올해 실컷 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절대로 손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시청자님을 위한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항공이네. 매수할까요? 3661님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저도 거론을 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고요.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이쪽 택배 관련주들도 하치가 아니고요. 한진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리긴 하네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잠깐 살펴보자면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대한통운이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주 가운데서는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한진해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한진해운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 대한해운도 상승을 합니다. 자,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좀 조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오펙에서 감산을 안 할 거는 맞는데 급하게 이거를 더 따라간다는 것 자체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또 같은 이슈로 또 급등했었거든요. 그럼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세요. 당장에 따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말리진 않겠지만
조정을 조금 이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정 나는 사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은 분할 매수로 오늘부터 접근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좀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4만 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매수할까요? 7256님. 네, 이상현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이세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정확한 가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사시면 가장 좋으냐면, 자, 회사에 대한 가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 있어요. 로봇회사 아니에요. 로봇회사 아닙니다. 청소기 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청소기냐면 독일의 밀레 청소기라는 게 있어요. 자, 자동차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벤츠죠. 다임러사가 만드는 벤츠가 가장 명품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면 청소기는요. 자, 일렉트로룩스 아닙니다. 바로 밀레 청소기가 고가예요. 그만큼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모습 봤을 때 그 회사의 로봇 청소기를 누가 만드냐 하면 유진 로봇이 OEM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진 로봇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뀐 관점으로 주가만 보시면 됩니다. 얼마에 사시냐 하면요. 자, 4,100원대 보이실 거예요. 같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대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 무너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 나갔어요. 이 종목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 가격대 무너지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하고 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에 2611에서 2612번이고요. 자, 문자 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상담을 빠르게 요청하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산업입니다. 매수할까요? 8466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산업을 좀 볼게요. 네. 이슈거리도 있고 좀 테마성의 움직임도 강한 종목입니다.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좀 안 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바로 볼게요. 자, 실적을 보자면 영업이익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렇죠? 2분기 때도 그렇고. 근데 조금 3분기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3분기 때 이쪽 관련주들이 영 재미가 없었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딱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혹시 실적에 대해서 누가 이제 증권사 쪽에 예측해 놓은 게 있는지 살펴보자면 나와 있는 뉴스 기사거리는 없네요.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을 보자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이긴 한데 딱히 뚜렷하게 많은 매수가 들어온다고도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좀 주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끌어올리려는 포인트는 안 나옵니다. 이때 잠깐 기관 매수의 힘에 이어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큰 반등은 또 안 나오는, 더 이상 또 매수가 안 이어져 오니까 또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직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감이 있어 보입니다.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야 되고 실적 확인이 끝난 이후에 조금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매수보다는 조금 더 상황 지켜보시고 여유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 종목은 저는 그래요.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빠르면 12월 말도 되겠지만은 1월이나 2월쯤에 그때나 조금 실적 발표 다 끝나고 2월 끝나고 나서 3월쯤에 그나마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매수할까요? 7723님, 이상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키스트를 2,700원에서 2,800원 사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2,800원에서 사면 더 좋죠. 2,700원에서 사면 더 좋죠. 그게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3% 더 먹냐 못 먹냐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트렌드를 갖추고 있느냐.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한 달 뒤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사든 내일 사,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지면 또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은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키스트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이 어때요? 한류라는 열풍 안에 가수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엔터테이너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연예인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동남아가 열풍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오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나 중국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속해 있는 소속사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가 잘 될 것이다. 느낌 오잖아요. 맞죠? 자, 키스트, 김수현. 또, 김수현. 그 카드 한 개 끝입니다. 자, 한해슬.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연예인의 파워 자체가 지금은 더욱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를 들면 뭡니까? 자, 별그대의 판권을 중국에서 얼마에 사갔었냐면 200억에 사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국의 유튜브 같은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에 이거를 사갔는 애들이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얼마를 벌었냐 하면 2천억을 벌었습니다. 얘들은 시세 차익을 1,800억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드라마 팔았다고 그거 좋아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키스트 지금 2,980원이에요. 이거 내년에는 얼마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가격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1차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상단과 하단 자리를 둘 다 집어 드릴게요. 하단은 이 자리예요. 자, 2,400원 자리는 절대 안 깨지는 자리. 그리고 상단 자리는 얼마냐 하면요. 자, 1차적으로 이 가격대, 상단에 보시면 4,000원대까지는 러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자, 지금부터 각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시세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강원랜드네요. 매수할까요입니다. 9333님 보겠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조금 오를만도 한데 잘 안 가요. 그렇죠? 네. 34,000원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작년 고점 포인트죠. 37,000원, 6,000원대 가더니만 또 꺾여 내려갔어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매수를 해보자. 네.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단순히 121선 라인 깼다고 해서 매수를 바로 하시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낙폭과대에 대해서 바로 따라가시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단계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다음 단계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아직은 주인이 없는, 관심이 없는 단계, 누군가 끌어주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주인이 없어요. 수급적으로도. 자, 실적에서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볼게요. 자,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온 잘 알고 계시죠? 올해 테이블 증설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온 겁니다. 4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겠죠. 근데 실적은 좋은데 올라가지 못해요. 아직 누가 잡아주질 않아요. 네. 이슈거리도 상당히 조금 부족하고 관심이 좀 없죠.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주가가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반등을 보시는데 수급이 최소한 기관이나 외인 중심으로 해서 2, 3일 연속 강하게 들어온다는가 이런 포인트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당장에 라인 깨졌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맞지가 않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리안리입니다. 매수할까요? 4842님, 이상동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 보고 아니라니까 왜 계속 차트 보고 그 문의를 하세요, 시청자님. 기업에 대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회사를 말씀드렸습니까? 재보험회사 그리고 기업 대 기업에 대한 회사.
자,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을 거기에 대한 보험회사, 그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보험회사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오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애매합니다. 맞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사건 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 가격 조건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개인들을 딱 유도하기 좋은 차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21선을 깨고 내려왔죠. 아, 돌파하지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돌파하고 또다시 빠졌다. 또다시 한번 돌파하고 빠졌다가 돌파 빠지고 이번에 제대로 돌파하니까 양봉이 딱 생기니까 아하, 가는갑다. 안 갑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밑에 가격대 내려와요. 얼마냐 하면 1,500원 내려옵니다.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세요. 어설프게 사지 마십시오. 굳이 꼭 사야 된다면 1,500원에 사세요. 기다리셨다가. 아시겠죠? 마음고생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냥 이래 사는 거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모두투어네요. 매수해야 될까요?입니다. 볼게요. 자, 모두투어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참 전에 말씀드렸어요. 10월달, 11월 초에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 사신다고 해서 말리진 않겠습니다. 사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큰 수익을 노리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또 한계치가 좀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수급을 최근에 보여줘요. 기간이 굉장히 강했고 외인들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좋고 당연히 실적이 개선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뭐요? 유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항공료가 싸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네, 여행객이 좀 증가하는 포인트, 크지는 않겠지만 증가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11월이 약간 좀 비수기 시즌이고 12월 말부터 1월 정도부터 해서 한 2월까지가 그때가 좀 성수기 시즌으로 돌아가는 그런 포인트이긴 한데요. 조금 4분기 실적 개선상 크고 내년 1분기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요 근래 계속 맞고 떨어졌어요. 네, 포인트 자체 25,000원짜리가 1차적인 좀 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25,000원, 26,000원 정도 사이 보시고서 1차적인 매수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에 좀 변화가 바로 생겨버린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해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지만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접근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호텔신라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6338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상근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수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중국인들이 3분기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이제 4분기에 떨어져서 그런 이유 아닙니다. 그런 이유 아니에요. 자, 이 참 방송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항상 중국인들 요커들의 수혜주다. 자, 호텔신라 PER 몇 배인지 아시면 지금 78배, 80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일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자, 한번 주주 현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주 현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보험에서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10%, 자, 호텔신라 자사주 1%, 자, 이주희 최창현 씨가 0.02%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주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요, 적다 그죠?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자, 현대글로비스가 왜 갔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영 2세가 이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65% 가지고 있어요. 호텔신라는요? 사장이 누굽니까? 이부진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다음은 차기 재계 후보는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근데 왜 호텔신라가 간다 생각하세요? 왜 이런 거를 근데 방송에서 얘기 안 할까요? 그런 거는 강연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왜 떨어진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지금 산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사시면.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예. 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부강약품이네요. 매도할까요? 3891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강약품이 많이 내려왔어요. 네, 정말 좋은 종목인 거 잘 압니다. 뭐 실적도 꾸준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실적을 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의견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실적 부분인데,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부분이나 해서 반기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하반기 개선상이 좀 크다면 좀 더 그래 작년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이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요.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매출은 좀 증가했고 순이익은 좀 감소했네요. 0.3% 조금 감소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76억. 영업이익 76억에 순이익 64억입니다. 자, 볼게요. 영업이익 76억에 여기요. 76억에 64억. 네, 장사를 잘 했네요. 자, 그럼 4분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4분기가 오히려 좀 더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년 실적은 좀 큰 폭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최근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봐요. 자, 최근에 수급도 조금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매수세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은 주인이 없다는 느낌은 좀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실적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그림, 한 4분기 때 좀 상승 분위기를 탄다면, 아마 조금 실적 분위기를 탄다면 상승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긴 하지만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좀 버티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락앤락이네요. 매도할까요? 0476님. 네, 이성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참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종목을 꼭 선택하십니다. 보면 참. 네? 왜 참 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그걸 왜 굳이 그 낙폭과대라고 차트적인 패턴 나타난다고 지금 또 산다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시청자님이 락앤락 제품을 몇 개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밀폐 용기는 지금 벌써 경쟁 과다예요. 중국에서 많이 팔린 거 확인하셨습니까? 중국에 지금 매장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예요. 그럼 거기에서 몇 개 팔립니까? 중국 사람들이 더욱더 따라 만들기 잘해요. 밀폐 용기 락앤락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4개 업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는요 16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락앤락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뭐 아기 용품도 만들고 뭐 한다. 그게 돼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시면 되지. 굳이 그거를 빠졌다고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 지금 이거를 그냥 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세요. 실적만 보시더라도 반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시고 난 다음에 주식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종목 선택하시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또 빨리빨리 또 상담 진행하기 전에 또 안내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강연회인데요. 강연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호텔 신라 이런 얘기는 강연회를 오셔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뭐 호텔 신라 그런 부분 보시고, 자 30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저 혼자 합니다. 여의도 그 큰 곳에서 하나대투증권 10층입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